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건 아니고 캐릭터의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로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모든 게임 객체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앞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실제로 다양한 게임들은 해당 앞부분을 보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바로 간단하게 한 개의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눌러서 이렇게 원점으로 위치시키도록 해주고요. F를 눌러서 이렇게 정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카메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셋해가지고 정중앙에 두신 뒤에 이렇게 조금 들어서 뒤로 보내고 이렇게 살짝 회전시켜서 아래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 주는데요. 이번에는 이 큐브를 하나 넣어 줄게요. 이 큐브를 하나 만들고 바로 이 큐브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의 캐릭터 하나를 움직이면서 컨트롤하는 그러한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상하 좌우 방향키에서 이 상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동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좌우 버튼은 방향을 바꿔주는, 즉 캐릭터를 회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도록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저희도 그렇게 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안에 하나의 C# 스크립트를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컨트롤러라고 한번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 줄게요. 이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걸 열어 주신 뒤에 자 바로 여기에다가 코딩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피드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에서 사용자로부터 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키가 이렇게 W 키이거나 업 에로, 즉 방향키 위쪽인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서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벡터 3.forward를 넣은 뒤에 이 스피드만큼 곱해서 이 델타 타임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건 이제 S를 누르거나 다운 에로를 눌렀을 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건 이렇게 100을 입력해서 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좌우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해당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이 큐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큐브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회전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if한 뒤에 input.get 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키를 입력받는데 현재 입력한 키가 A이거나 방향키 왼쪽인 경우에는 바로 this.transform.rotate 함수를 불러오면 됩니다. rotate 함수를 불러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스피드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X축, Z축을 제외하고 이 Y축만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마찬가지로 D 또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라이트 에로우겠죠? 이제 여기선 이렇게 마이너스를 제외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X축, Z축은 내버려 두고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한번 저장을 해서 유니티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을 보면서 회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지금 회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 같은 경우는 스피드에다가 몇 배만큼 더 곱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느리긴 하지만 상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스란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머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하나 만들어 주신 뒤에 이름은 블루라고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색상을 살짝 파란 색깔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로 넣어주신 뒤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끌어서 이 큐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보다 큐브의 움직임이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제 캐릭터가 앞쪽을 보고 있을 때는 회전을 그대로 넣어주는데 이렇게 뒤로 이동할 때는 회전하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한번 그렇게 캐릭터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와 뒤로 가고 있을 때가 서로 다른 방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private flat V라고 해서 한번 V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V를 초기화해 줍니다.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그 상하 방향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즉 vertical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를 V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V가 0보다 클 때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과 똑같이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V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회전을 반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뒤로 회전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게임에서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이머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훨씬 이해하기 쉬운 방향키 조작 방법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자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와 뒤로 가고 있을 때를 서로 다르게 대칭형으로 넣어주신 뒤에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를 3배만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주신 뒤에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유니티에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게임의 형태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회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이렇게 한 10배 정도 곱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저장해 주신 뒤에 다시 유니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 레이싱을 할 때, 그럴 때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키 조작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다루기가 쉽죠. 근데 지금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제 가만히 캐릭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정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V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캐릭터가 뒤쪽으로 갈 때에 한해서만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그 회전 방향과 반대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다양한 레이싱 게임을 할 때와 동일하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 메인 카메라를 이 큐브 아래쪽에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브를 바로 뒤쪽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게 되면은 이 큐브를 따라다니면서 이 카메라가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대충 큐브 뒤쪽에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게임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큐브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3인칭 관점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속도감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이제 중력과 같은 그런 물리 엔진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동 자체는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특정한 캐릭터 객체, 특정한 게임 객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본 3인칭 기준에 움직이는 이러한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